일단 조금 늦었지만은 시작을 할게요. 제가 지금 김학수 교수 강사님이 늦게 오는 바람에 여기 있다가 갑자기 놀래서 이리 오는 바람에 선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줌 선이 다 끊어져 갖고 지금 다시 연결하는 거 시작해요. 아니, 그거 다 복원됐어요? 복원됐어요? 네, 이제 보면 됐어요. 시작하셔도 돼요. 여기. 네. 일단 잠깐만 자 지방 방송 끄고요. 어, 우리끼리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윤선 선배는 어제 갑자기 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못 오고 오강서 씨도 수업이 걸려서 못 오고 그래서 이제 메인 강사를 이제 김학숙 선배라고 했더니 오늘 또 뭐 갑자기 한 30분 전에 제가 잠시 5분만 참석하겠습니다. 예예 말씀하세요. 제가 좀 멀리 와 있지만 잠시 한 5분, 10분 참석하고 나갈게요. 이윤선 선배님? 진행하는데. 아 네. 오케이 그 마이크 켜보세요. 아니 저기 뭐야 저 비디오 켜보세요. 오케이 예 시작 말씀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참석하고 싶었는데 제가 좀 멀리 나와 있어서 참석이 어려워서 잠시 그냥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3번에 걸쳐서 AI에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제 개인 생각은 이제 오늘 같이 해주시고 같이 관심을 보여주시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AI 기반의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그룹이 AI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 창작 그룹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임이 진행될수록 각자 조금 관심과 또는 그 진입의 편차는 좀 있을 수 있지만 AI 기반의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의 동인 그룹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서로 손잡고 상부상조하면서 좋은 모임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외국을 가시는 바람에 못 오셨는데 그 전에 저랑 이야기하기는 일단 이 스타디 그룹이 일단 우리 첫째는 기술을 익히는 모임이 되자. 어? 기술을 익힌다는 것은 이 AI 관련 툴을 익혀서 쓸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모임이 되자는 거고 두 번째는 기술을 익혀서 창작하는 모임이 되자. 그게 동화든 영상이든 책이든 뭐 창작하는 모임이 되자. 세 번째는 우리가 더 발전하면은 교육하는 모임이 되자. 이 각자가 강사가 돼서 AI를 교육하는 모임이 돼서 이런 모임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또 우리들이 중심이 돼서 AI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서 어떤 전 세계의 어떤 AI 리터러시를 좀 파급시키는 역할을 하자가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일단 모여서 사내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에 카톡으로 뭐 피드백을 달라고 그러고 후기를 달라고 그러고 한 게 그 후기를 들어봐야지 이 3번의 세미나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근데 거기서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각자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되 이 마이크가 거기까지 갈 수도 있지만 못 갈 수도 있어요. 한 20몇만 원짜리라서 지금 사방을 이제 360도로 해놨는데 이게 만일 못 가면은 꼭 할 얘기 있으면 자기 카톡을 키세요. 저기 뭐야, 줌을 키세요. 줌을 켜서 거기다가 마이크 열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네? 하신 말씀은 아니면 여기 제가 영상을 카메라를 갖고 전체를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풀샷을 잡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일단은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가질게요. 먼저 손 들고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제가 뭐 이쪽서 돌아가면서 무조건 강제로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데, 이제 우리 이 모임의 방향을 정하자는 거예요. 큰 3가지 틀 속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나 혼자 뭐를 할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같이 우리 스킬을 발전시키거나 우리 어떤 그 공동 창작품을 만들거나 공동으로 교육 강사 그룹을 만들어서 지자체라든가 방과후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 AI를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지금 펑퍼짐하게 잡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 몇 그룹들이 우리 몇몇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한 1년 가까이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나름대로 인재풀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기술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스토리텔링이 뛰어난 사람인데 주로 기술자들이 많았던 거야. 근데 우리가 사실 필요한 거는 왜 PD 클럽 이름을 걸고 시작을 했느냐? 처음에 PD 대상으로 일종의 그 콘텐츠 창작 쪽, 아까 그때 그 이윤선 선배가 말한 창작력, 상상력을 확대시키는 PD와 작가 그룹을 원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PD 종사라는 게 이렇게 모여서 뭐 집체적으로 뭘 하고 하는 그런 성격의 인물들이 아니에요. 여기 온 분들은 좀 특이한 분들이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호응이 별로 없었어요. 그 작가 그룹 쪽으로 연락을 해서 김호경 작가 쪽으로 통해서 작가 분을 한 7분 저희가 섭외를 받아서 여기 같이 합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더 확산시킨 거예요. 우리한테 영상을 저희도 이제 영상을 한 10년째 영상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은. 2015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에 영상을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한테 연락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타 직종 엔지니어라든가 기자라든가 타 직종 연락을 해서 아예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풀어서 그러면 모두 AI와 영상이나 컨텐츠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만들자. 이 일을 시작을 하자 그래서 했고 영등포 50 플러스 센터에서도 너네들끼리 하지 말고 봉사활동을 해라. 봉사활동을 하면은 나름대로 이 모임의 의의도 있고 또 나름대로 뭐 베네핏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모임 성격을 바꾼 거죠. 여기 오신 분들은 3번 정도 강의를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에서 들으셨고 우리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큰 틀에서 각자 3분의 강의를 또 몇 분의 후기를 보내신 분도 있어요. 제가 커피 쿠폰 3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오늘 지나고 내일 마지막 심사를 해서 내일 그 개인적으로 커피를 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프라인에서 각기 기탄 없이 그래서 내가 이걸 토론회라고 한 게 서로 정답이 없고 방향이 없어.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뭔가 길이 나오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니까 우리 오광선 대표님 알겠죠. 그러니까 이윤선 선배 가지고 3분 강사가 다 오셨네. 그래서 이윤선 선배 강사 오셨네. 그리고 왕현철 우리 PD부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어, 이야기를 좀 해주면은 우리가 또 워낙 스타트를 좀 끊어주시오. 천 회장님, 예, 쭉 돌아가면서 예. 여기에 참석하게 된 그 계기가 있을 것 같고, 그 계기가 어떤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지를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꿈, 이걸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건지를 쭉 한번 순서로, 현철형님부터 쭉 한번 다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공통 분모끼리 또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니까 네. 이제 앉아서 할까요? 앉아서 하셔도 돼요. 왕신철이고요. 85년도 KBS TV를 입사해서 32년간 KBS에 있다가 이제 퇴직을 했는데 KBS 다니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97년도에 우리 회사에서 컴퓨터를 지급해 줬습니다. 컴퓨터를 지급해 줬는데 PD들은 뭐다 프로그램 제작할 때 입으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받았지만은 서랍에 넣어놨고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컴퓨터도 잃어버려가지고 당시에 개인돈 120만 원을 물어줬는데 그러면서 제가 98년도 도쿄 특파원이 됐습니다. 특파원이 되니까
제가 혼자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그래도 제가 혼자 써야 되고, 컴퓨터도 제가 알아서 해야 되고, 그러면서 컴퓨터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죠. 그래서 일찍 컴퓨터를,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으로는 98년도 이후에 제가 뭘 한 거를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록을 남겼는데, 거기 이전에 노트에 이렇게 기록하고 이런 건 다 거의 사라졌죠. 그래서 입에서 다니면서 컴퓨터를 일찍 내가 배우지 못하는 것을 가장 후회했고, 이번에 이제 현정조 선배님이 이런 제안을 하길래, 어, 두 번 다시 후회는 하지 말자는 생각에 이렇게 들어왔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세 번의 강의를 해주신 이 강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2017년에 퇴직해서, 뭐 누구나 이제 퇴직하다 보면 퇴직 후에 뭘 할 것인가. 소망을 목록, 뭐 우리 영어로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죠. 소망 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중에 장기적으로 제가 10년 이상 해야 할 목표를 조선은 왕조실록 도전, 그뭐 책이 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도전을 목표로 세웠고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숙종까지 읽고 있고 그 읽은 결과 책도 지금 세권 냈습니다. 세권 냈고 그 조선시대 기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제가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10시간, 10시간 중에 자료 찾고 분류하고 검토하고 읽고 하는 것이 한 7시간이라면 실제 글 쓰는 시간은 한 2, 3시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마어마한 양의 자료는 있는데 지금 다 그 공개되어 있거든요.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어 무료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하면 제 작업량도 훨씬 줄어들 수 있고 그 머릿속에서는 사실 뭐 대부분의 김훈 작가도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 실제 했어요. 지금 작품을 쓰면서 다음 작품 계속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작가들이. 저도 지금 사실 이제 지금 출판사하고는 5건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유성실 광고 지금 네 번째를 쓰고 있는데 지금 머릿속에서는 지금 4건, 5건을 어떻게 출판을 해야 되지만 지금 머릿속에 너무 생각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뭐를 쓰고 싶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저 3회 강의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AI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이렇게 메꿔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 참여해서 그 조선시대 응원 기록을 통해서 그거를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노영갑 교수. 예, 저는 무윤갑입니다. 그 방금 이야기한 왕연철 크기와 동기고 친구고 뭐 그렇습니다. 그 컴퓨터 마인드로 비슷합니다. 그 오늘 제가 좀 정리하고 왔는데 사실 제가 연식을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컴퓨터나 IT에 남들보다 제 동년배보다 굉장히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늦게 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이렇게 눈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현선배께서 이제 AI를 모르면 바보가 와서 배워라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물만 관심이 떴잖아요. 이제 빵피디는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펼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조금 눈을 떠서 그 토크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써놨던 글들을 치료를 해보려고 이렇게 한번 그 트라이를 해봤어요. 그러니 그냥 책이 되든 안 되든 되기야 되겠죠. 근데 좀 뭐랄까 좀 엉성한 서툰 그런 책이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서브 밑으로 안 누르고 빽빽빽빽 해가지고 자녀는 좀 더 삽하고 뭐 관련 사진 해가지고 다시 하려고 그런 시도도 해보고 또 제가 이제 드라마 프로듀서인데요. 지금은 드라마와 영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작업 시나리오를 위튼에 넣어가지고 아니면 챗GPT 3.5하고 내가 쓴 시퀀스를 주고 뭐 같이 이렇게 디스커스 해가지고 같이 생성해보자 이런 작업도 좀 해보고 하여튼 지난 3주간의 교육이 제게 굉장히 많은 어, 생소한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접해보면 조금 더 김민아 선생님, 최도리 선생님, 또 김학수 선생님 이렇게 교육을 좀 더 받다면 더 재밌는,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보고 어떻게 할런지는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용환 사진 주석가님. 플로센터 필요성 우리 숙제에서 AI를 했고요. 사진을 취미가 있어서 영상 심화 제가 하고자 하는 세계 문화유산 관광지 이런 마음으로 아무나 기능하고 있고요. 센치로 이 내용이 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2년 지금 6개월 정도 취미생활만 이제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취미생활을 하게 하고 있는데 퇴직 이후에 취미생활이면 인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깊이 있게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것들 사실은 항상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는데 현미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AI 저도 2000년 초반에 페리스 디지털 미디어처럼 굉장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 나이들은 스카이라이트에서 5년 동안 샤닝 연구를 하고 그때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회사를 하면서 저는 이제 수준이 경영이다 보니까 회사 경영 그쪽에 업무를 하다가 그쪽 공부는 좀 전쟁이 됐었어요. 항상 이제 관심은 있었어요. AI 이런 주로 공유하는 가치가 있겠지. 그 사람들 문제가 기술도 콘텐츠도 다 균형한 상황을 해서 기술과 콘텐츠를 지금 우리는 다 수준이 올려야되는데 결국은 콘텐츠가 결국 하드인데 지금 이제 방향을 아직 수치는 못했으면 못했는데 좀 더 공부를 해도 않면서 성인인 이유가 방향성 설정을 위해서 많은 좀 힘들었습니다. 같이 좀잘 접대해서 진행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제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잠깐 누가 스피커 좀 꺼줘. 잠깐만요. 스피커 좀 꺼주세요. 스피커 소리 좀 줄여. 이거 넣어봐요. 예, 네, 죄송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강정혜 선생님이요? 예. 저는 AI에 관심은 좀 있지만 이게 그냥 전혀 안 보이냐고 뭐가 궁금하거나 뭘 쓰고 싶다는 그런 거는 무슨 이제 말씀이 못 드리겠고요. 일단 뭔지 몰라도 배워보고 그다음에 제 그냥 지금 서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또 배워보겠습니다. 네, 그 뒤. 작가협회 통해서 소개받고 이 님이 참석하는 정영주 작가님? 정영주 작가님? 네, 예. 근데 제가 그 영예인 리치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요즘에 참 많더라고요. 영예인 리치가 그중에 영예인 리치를 보고 문화적 충격을 하는 이것들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디자이너라고 시대를 받았거든요. 20대 후반 정도 된 남자분이었는데 진짜 좋아 보였어요. 이 디자이너라고 해가지고 디자인 전공하셨으니까 했더니 자기는 AI 개발자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디자이너라고 소개받았는데 했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고기를 계속 AI 개발해가지고 걔한테 계속 학습을 시켰대요. 근데 자기만의 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건축을 해서 자기 샵을 2개를 내고 각종 연예인들과 굉장히 좀 만나서 독특한 디자인의 옷을 연예인을 위한 그 뮤직비디오를 위한 옷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떤 기업을 하면서 지내는 거라서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일은 계속 시키는 거예요. 개발을 하고 시키고 거기서 정말 새로운 문화를 추구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 하는 말이 이래요. 뭐 별거 아니에요. 이제 하는 애에 따라 달라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저는 이 친구는 전혀 문화를 듣겠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모임이 일어나서 이제 태권의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있었던 것들이 있지 않았거나 적지 않았다는 게 우리가 몰라서 이런 필요에 있다는 걸 몰라서 처음 접해봤던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폭파일럿이라든지 이거 여러 가지 그걸 봤더니 이 프로그램들을 좀 잘 알고 우리가 네이버를 그냥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이 나이에서 개발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하면은 우리가 그거를 잘 활용해 볼 수 있는 연습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상근 선배님. 네. 저는 이제 현정주 회장을 90년대 때 문화가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컴퓨터를 하겠다 컴퓨터를 샀어요. 신보를 제일 먼저 하겠다고. 근데 이게 성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컴퓨터가 내가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빠르더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오히려 사가지고 이제 사장이 됐죠, 이제. 그래, 지금도 웃은 게, 이게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한 10년을 했는데, 애들 이제 영상 보고 이 편집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프리미어가 어떻다 뭐 했는데 나중에 애들이 내가 저 프리미어 편집을 못하는 걸 알았어요. 아니 저들이 편집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꼬르게 났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거 하다가 뭐 하여튼 뭐 이거 뭐챗 GPT가 시대고 AI 시대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큰아들 애가 이게 저 의대 통번역대학원 나와가지고 번역을 해요. 얘는 벌써 처음부터 이게 하더라고요. 이제 며느리는 또 그다음에 뭐 저 영화 준현이 형님 말하는 거예요? 네? 준현이 형님? 준이 형. 예. 근데 이것들이 아주 불친절해. 뭐지 항상 키득거리고 잘한 저도 이게 그래요? 같이 고발을 해야지. 예? 할 때가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이제 이렇게 보면 그냥 혼자 유튜브를 보면 그게 또 치료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강의를 듣게 되는데 또 이제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모이고 그러면 더군다나 진짜는 이렇게 이 기술 강의를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들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정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저 아직은 그냥 그런 단계고 아까 현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기술 위주로 하고 두 번째 이제 컨텐츠를 갖고 뭘 할 것이냐.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지금 한 3권 썼는데 소설을 한번 꼭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이제 그 생각이 확 들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당이 결정하면 당의 결정에 따라서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네. 무라가 산책할 때 제가 차장님으로 모셨어요. 무라가 PD 때. 그때 컴퓨터를 좀 누구한테 시켰어요? 여기 형 PD한테 시켰어야지. 나는 더 못했어. 내가 하는 것보다 그 자료서 내 카페 와, 크게 쳐. 그래서 빨리. 그때 AD 아니었어요? 네? AD 현 PD가? 아니죠. 그래서 AD가 아니라 저 뭐야 실질적인 그렇지. 내가 많이 배웠지. 데스크를 했으니까. 네, 우리 민 감독, 민 PD. 저는 2달 후에 반으로 칠순이 되는 민영목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성균관 석전연구원에 가서 2500년 전에 정전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AI를 배우고 있습니다. AI는 작년 연말에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변정류 대표의 그 당산동 벙커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6번째 책을 냈는데 책을 내면서 사인을 해서 돌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책은 제가 AI의 도움을 받지 않고 쓰는 마지막 책일 거라고 그렇게 해서 돌렸는데, 어떤 저는 지금 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어떤 통로로 AI를 체험하고 있는데 힘들기도 하지만 기대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하는 시간이니까 나중 후반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이제 강사들이 재능 기부하고 여기 장소 빌려서 이렇게 하고 하지만 이게 이제 횟수를 거듭하면 이게 정착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경비가 필요하거든. 나중에 이야기 끝 무렵에 그러면 이걸 길게 끌고 간다 그러면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해야 할 것인가도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운영진이 먼저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기는 좀 어, 조심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부분도 나중에 포함해서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뵀으니 이건 뭔입니다, 일단. 그 옆에 이야기를 더 줘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봉사가 기본이고, 또, 온만큼의 또, 나름대로 또, 그런 게 없으면 재미가 없겠죠. 그리고 박민숙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박민숙입니다. 저는 새로운 것에 배우는 것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걸 쉽게 말하면 어떤 때는 제 취미입니다. 저는 요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하고 분을 맞추는 분이 많고요. 저는 고등학교 거기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이모르겠고요. 그 이후에는 사진공인을 하고 또 지금 현재로는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또 글도 한번 써보려니까 AI가 나와가지고 어떨 때는 시를 쓸 때 틀이 잘 안 맞을 때는 리턴이라든가 글로 한번 물어서 이렇게 대략의 이렇게 아웃라인을 주면 너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 신기하다. 그럼 제가 말하면서 뭐냐면 시인이 사진가가 아니고 시인이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할 때 뭔가 발전할 수 있고 의미도 있고 부담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결론보다는 살아가면서 과정이 참 중요하구나 싶어서 이렇게 또 되게 원장님께서 저에게 개인 공부로 옛날에 동생에서 배운 문제이기 때문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배우는 데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거든요. 그런 잘 따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분야니까 열심히 하나하나 새기면서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강경식.
교훈이. 아, 김경철. 아, 죄송. 아, 네. 저도 사실은 과거에 컴퓨터를 별로 많이 공부를 하지 못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야, 나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올 연초부터 작년 연말부터 다시 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올 연초에 우연히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야 진짜 이건 내 죽을 때까지 컴퓨터를 안 해가지고는 못 살겠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공부를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게 뭐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서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일단은 뭐 제껴 놓고 한번 인공지능에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공부를 해가지고 또 특히 이제 제 첫 번째는 나와 비슷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좀 먼저 어렵게 배워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학생들 동년배 사람들한테 공식 좀 잘 쉽게 가르쳐주는 이런 좀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참 좋겠다. 그게 이제 주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뭐 글쓰기를 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분야 있거든. 제가 나름대로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은 하지 않았고 나가는 과정에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시니어들이 AI 공부를 한다면 혼자서 독립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실질적으로 독학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야면 그다음부터 독학이 가능한데 초기 내가 볼 때 한 6개월, 1, 2년 정도까지로는 계속 이제 되든 안 되든 이런 분위기가 나와가지고 동기부여도 없고 뭐 어쨌든 놀더라도 여기 와서 놀아야만이 이게 이제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 그래서 사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좀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봉사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린다고 하면 딱그 교육 과정을 분명하게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뭐다 이걸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론 교육보다는 실기교육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보다 보면 학생들은 머리 학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융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몇 분 하고 나면 본인이 스스로 터득해요. 아, 이걸 이런 식으로 내가 이용하면 되겠구나. 알기 때문에 일단 좀 실습 위주로 하고 반드시 이번 교육과정 이번 예를 들어서 5월달이면 5월달은 뭐 언제 해가지고 뭐 가져갈 딱 한다. 분명하게 해서 그 미션을 플레이하고 그 시간만 오면 그 과정을 하겠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오늘 왔다 갔다 한쪽 안 오고 뭐 온라인 하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도 이게 뭐 기준이 질문을 막 이래하고 저래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대해서 뭐 안 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분명하게 딱그 정해진 시간에 뭐 어떤 그 아이템이 딱 나오면 그거는 가르치는 거예요. 뭐 일부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들 별도로 또 뭐 반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은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야지 같이 막 이게 융합이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따라온 사람들도 지겨울 수 있고 그런 대목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주십사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 뒤에 우리 최병일 선생님 마주치는가? 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창래입니다. 아, 정창래 씨. 아, 내가 착각을 해. 동작에서 우리 배우. 예, 정창래 씨. 맞아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이름을 착각을 했어요. 정청래는 아니죠. 예, 이름이 정청래고, 정창래.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제가 먼저 현정주 강사님을 동작 센터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인연이 이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현업에서는 좀 이제 영어 신문사, 잡지사, 기자와 편집자로 일을 했었고요. 주로 이제 영어로 된 컨텐츠 제작을 계속했었습니다. 결국에서 퇴직하고 나서는 영어 강사를 하면서 강의도 센터에서 몇번 했었고요. 지금 현재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한국이 이제 신흥문화 강국이 되어가고 있는데 제대로 된 문화 컨텐츠가 확립이 되고 있는지 좀 의구심을 제가 갖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쪽으로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차에 컨텐츠 개발하는데 이제 뭐 앞으로 영상 위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자니 이 역부족을 힘을 붙여가지고 AI의 힘을 좀 빌려서 독학을 해보려고 하니까 또참 힘들어서 같이 협업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모임을 보면서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이민석 선생님. 네. 그래서 이 뉴스 선생님한테는 동자부 50선스에서 이제 동영상 만드는 단에서 처음 듣고 그때 기부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AI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주로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배웠습니다. 근데 혼자 독학하니까 뭐 많이 진도도 많이 못 나가고 근데 여기 와서 세 번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앱이 이렇게 AI 그 앱 이렇게 다양한 거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그 유튜브에서 볼 때는 주로 스마트폰 위주로해서 봤는데 여기 와보니까 컴퓨터 위주로 더 다양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앞으로는 이렇게 아까 앞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앱을 하나씩 하나씩 뭐 이렇게 해서 좀 깊이 들어가는 거 해서 이렇게 뭐 오늘은 무슨 거 뭐 다른 데는 리플 아니면은 프로파일 해서 이렇게 그거 하나씩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그렇게 해가지고 저 책도 써보고 싶고 동영상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노준 아나운서. 83년도에 TBS에 있었으니까 일기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하고 그다음에 방송,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MC를 한 40여 년 했고요. 또 그러는 중에 그 한국미술사 전공해서 한국미술사 강의를 대학 강의를 한 15년 했고요. 그러다가 또 독서교육을 또 전공해서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시조를 승인하면서 시조 공부를 하면서 심해 많아. 박사를 하고 뭘 또 배우시려고 지금? 하는 거는 호기심이 참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많고 거기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명절을 해내고 다녔는데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돼서 이제 그런 욕구들을 다 주고 살아야겠다 생각했고 그동안에 머릿속에 있었던 몇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뭐 저기 영상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요런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그 스토리가 옆에 있으면 어떤 소설책을 보면 이거는 영화를 만들면 딱 좋겠는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뭐 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AI를 활용하는 뭐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니 제가 들었고요. 또 시조를 어, 공부하면서 이 시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뭔가 이번에 동작됐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시조를 할 수 있겠나 뭔가 또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그 시조를 쓰다 보니까 어느 날 주제를 주니까 시조가 턱 나오더라고요. 약간 해그는 그래서 시조를 활용해서 AI를 활용해서 시조도 쓰면 되겠다. 이런 욕구가 마구 생겼는데 저희 딸아이가 제가 AI 공부를 한다니까 그 나이에 무슨 AI 공부야? 제가 그래서 저와의 말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새로 시작되는 물결에 동참해보자. 가는 데까지 가보자. 그걸 못 이룬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꿈을 놓친다 하더라도 가보자 하고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이 수업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끌어 주시면 그저 아무튼 따라가고 싶더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원희.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알려진 기능의 10분의 1도 못 쓰고 있는데,
AI라는 거를 이제 접하면서 이런 이제 저하고 아주 굉장히 머리 좋은 젊은이들이 하는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현정도 동기가 카톡에 자꾸 올려서 그다음에 이제 은퇴라기보다 이제 놀면서 몇 가지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가 이게 이제 양이 점점 많아지게 정리를 못하고 있다가 배워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예, 그동안 이제 지난 세 번의 강의가 개론이나 이제 총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다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이게 AI가 국력이 되는 것 같아요. 국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배워서 오늘 멀리서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전 인류에도 이거 하고 시키자고 하는 원대한 계획에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제가 또 다른 일이 생겨서 바쁜데 그래도 이거는 빠지지 않고 좀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좋겠고 좋은 분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 가지게 돼서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호 선생. 저는 PD로서 저만큼 다양한 간증거리가 있는 PD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동화 방송에서 라디오 PD로 시작해서 KBS로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어린이 프로그램도 하고 또 김상국 기자, 김준현 씨, 개그맨 김준현 씨 아버지가 부장님일 때 제가 차장으로서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타이틀의 프로를 1994년 5월 7일인가 첫 방송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방송이 이제 잘 되고 하다 보니까 SBS 부산민방이 개국할 때 94년도에 2억이라는 스카우트비를 받고 부산에 갔다가 그 얘기를 보고 왔네. 예, 그때 여의도 아파트가 지금 28억짜리가 1억 9,200만 원. 1억 9,200만 원. 20%를 받은 거네, 지금으로.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면 프로덕션을 하다가 뭐 시트콤도 해봤고 뭐 다양한 걸 하다가 영화를 몇 편 시작했다가 영화 하려는 분들이 있으면 영화 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여기 민영무 그게 김동님한테는 100만 원 돈 빌려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집사람 아내와 자녀들을 고생을 많이 시켰죠. 아파트 두 채를 영화 때문에 날렸으니까. 그리고 요즘 유튜브 제작을 하고 있어요. 한 2년 전에 땡큐 아펜셀러라는 유튜브 제작을 후배들하고 편집은 후배들이 하고 저는 기획하고 이제 군사에 대한 선교사님들 영어 리포터 써서 했었고 작년에는 이제 정치 유튜브 제작을 후배랑 같이 했고 지금은 저 크리스찬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빛의 사람들에서 세계에 흩어져서 봉사하는 선교사님들의 이태석 신부님 같은 그런 특별한 스토리를 영어 자막 넣어서 세계 방송하려고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선교하는 선교사님 유튜브 지금 후배 가서 촬영해서 내일부터 편집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관심을 가진 건 제가 이제 무궁화 사쿠라라는 한일 합작 영화를 기획을 했었어요. 그것도 영화예요. 그거 한 2억 4천 투자했다가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독도 가는 바람에 일본에서 투자가 멈춰가지고 스톱돼 있다가 제가 웹툰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웹툰으로 해서 개원대 애니메이션학과 교수하고도 만나고 했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제작비가 꽤 많이 들어가요, 웹툰이.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AIGPT 스토리를 딱 집어넣으면 충분히 실없이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자를 위한 이런 유튜브다 하고 일본에다 제안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크리스찬 컨텐츠 또는 제가 쓴 무관 사쿠라라는 어른이 읽는 동화를
여기다 이제 저 코파일럿에 질문해봤어요. 이런 거를 영화 시나리오로 만들 수 있겠냐 그랬더니 얼마든지 딱 답변을 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거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린이들을 위한 컨텐츠라든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나이는 뭐 꽤 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세컨하프라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고 열심히 배워보려고 지금 기저귀 찬 아기입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은 큰데 머리는 그래서 지하 1000명을 달라고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기획사 프로덕션 1세대의 대선배님, 존경받는 선배님. 아니, 이제 마지막 남은 집 한 채 안 날려도 됩니다. 이제 AI가 마지막 남은 시간 제 지금 더블 처리하고 까지 않고 그래도 이거 바람 피우다 날린 건 아니니까 아파트에 얹혀 살고 있어요. 우리 맨대에 계신 분 제가 성함을 잘 모르는 그죠. 제가 말씀하기에 예예 그러신 것 같아요. 일단 제 이름이 강이라더라고요. 아 강경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인문학적으로 뭐 지금하고 창작도 하고 영화관도 중에서는 이제 영무직 제가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했잖아요. 해주는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모임이 있다 해서 어차피 이제 모르면 불편하니까 저도 좀 알고 싶어서 참석하게 됐고 사실 앞으로 계획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일단 기술을 한번 굉장히 이거를 네. 대강 16분이 오신 것 같아요. 16분이 오셨고, 저희 관계하는 분이 5분인데, 우리 오강선, 김학수, 김미라, 최돈익, 4분, 저까지 5이죠. 돌아가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우리 오강선 교수부터, 나름대로 강의하고, 반응, 그 다음 오늘 들은 이야기 중심으로 해서, 아무 이야기나, 일단은, 어떻게 배우면은 참 방향이 내가 가르쳐 보니까 학생들은 이렇고 약간 이런 실력 부족은 이렇고 일으키는 방향으로 가면은 뭔가 결실을 맺지 않을까 라는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문화가 산책 입사하자마자 제 AD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후배 PD예요. 저랑 6년 차인데 지금 인덕대 교수로 있으시고 아주 대단한 친구, 디지털 전도사. 그, 제 경험 말씀드리기 제일 좋아요. 네. 저는 이제 KBS에서 PD를 34년 했지만, 뭐, 그렇게 많이 대접받지는 않았어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운은 제일 좋은 사람이라거든요. 저한테 대해서. 2001년에 제가 KBS 예능국 차장이 됐어요. 그때 이제 차장 이름 데스크를 보니까 전작을 안 나가니까 연습을 보내달라고 그러면 이제 대개 1년 가서 학교 등록하고 불 붙이고 노는 게 연수였죠. 근데 그때 구글하고 네이버가 나오면서 신문사들이 망하니까 회사에서 갑자기 그 해에는 2001년에는 디지털 공부하고 안 하게 돼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서 그래서 밴쿠버에 있는 필름스쿨에 디지털 미디어 학과가 생겼는데 거길 갔죠. 그래서 보통 사람도 연수비에 한 3배 드는 것 같아요. 한 10,000불 듣는데 제가 35,000달러 주니까 학비만 들었으니까 회사에서 난리가 났죠. 너무 비싼 데를 갔다고. 잘못 갔어요. 완전히. 잘못 간 게 가서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생전 다루지 못하는 코딩, 웹 디자인 뭐 이런 걸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코딩도 뭐 자바스크립트 어로부터 다 배우고 웹 디자인도 3D 애니메이션까지 다 배우고 1년 내내 밤을 새는 거예요. 1년 밤을 새면서 야 정말 운이 없구나. 회사에서도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남들은 다 놀고 오는 연수에 가서도 이게 이 짓을 하나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름 PD로서 본질 이게 본능적으로 느낀 거는 이게 우리 세상을 우리 인류를 완전히 다 바꾸겠다는 걸 느낀 거예요. 이제 이게 레이어라는 개념이거든요. 디지털은
그전에는 이렇게 선형으로 자르는 건데, 레이어를 수십 개를 깔아놓고 레이어를 내가 만들어 뒤집으니까, 이거는 그 이전의 산업화 시대의 선형은 게임이 안 되는 거를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야, 우리 세상을 바꾸니까 이걸 공부하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공부할 데가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독학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모든 영어도 못하는 이걸 다 뒤져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디지털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어떻게 바꿔. 그때 놀란 게, 그때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는 가수가 최고 인기였어요. 그래서 밴쿠버 공연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온라인이 많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DVD로 만들자 해서 팔잖아요. 얘들이 녹화해서 편집하는 걸 보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컴퓨터 편집 프로그램도 제가 도입을 한 거거든요, 와서. 그래서 지금 다 컴퓨터 편집하잖아요. 이 프레임을 하나씩 하나씩 멀티캠으로 해서 카메라 수십 대 들어간 거를 프레임 하나까지 정확히 잘라 맞추는데, 우리는 테이블 아무리 맞춰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세상이 다르구나.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교육이 중요하구나. 이게 새로운 세상을 교육을 안 시키면은, 사실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이 그때 19세기 말에 세팅이 된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지금 150년 동안 똑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혁명이니까 교육이 다 바뀌겠구나 해서 교육을 파기들기 시작했어요. 교육을 파고들다 보니까 결국은 돈 문제더라고요. 교육을 아무리 좋게 이론을 해도 돈을, 그거 갖고 돈을 못 벌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경제 경영학을 바꾸다 보니까 이게 결국 우리 산업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사회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이래가지고 공부를 지금 22년 동안 하면서 그 뒤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주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해서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방향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는 좀 대학에 가 있으니까 애들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실험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교수들도 안 바꿔요. 저는 지금 4년째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강의 안 하거든요. 그러면 교수가 강의 안 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딴 교수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게 바꾸는 게 쉽지 않구나. 또 하나는 이미 60세 이상은 1000만이 넘었고요. 내년을 기점으로 아마 65세 이상이 1000만이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이비 부모세가 세대가 다 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줄어들지가 않아요. 않는데 이렇게 된 게 그 인구가 많은 것도 있지만 수명이 갑자기 늘어나. 우리가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95세신데 100살까지 김영석 교수는 지금 105세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70세까지 사는 걸로 살아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그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인문학과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어요. 100세 시대는 아무도 고민을 안 해봤고 아무도 경험을 안 해봤고 어떻게 사는 게 100세 시대에 행복할 건가. 그 부분을 제일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못하는 게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인간이 다른 거는 배울 줄 알아서 달라진 거고 그 배움 때문에 우리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데 우리는 산업화 시대에 대학까지 공부하고 그다음부터 경험만 쌓이는 거지 공부하는 시대 이 삶을 안 사는 거야 아무도. 그냥 하다가 가다 보니까 이게 아무도 배움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60 넘으면 100살까지 맞춰 40을 살아야 되는 40년 살아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사냐가 배움을 익히는 삶이구나.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제가 학교에서 하는 것도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애들한테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코칭만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한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옛날식으로 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배움을 하려고, 나이 들어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뭘 배워도 뭘 배우는지 난 이걸 못하고 그런 걸 꼭 배우려고 자꾸 생각하면은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무지 많고요. 또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무지 많거든요. 다
다 자기가 맞는 것. 태도가 문제거든요. 태도가 이게 안 바뀌는 게 제가 무수히 강연을 다니고 무슨 얘기하고 그랬는데 안 바뀌는 게 이게 60까지 살면은 특히 대학까지 나오고 좋은 조직에서 근무하고 그러면요. 자기들이 이 승리를 맛봤잖아요. 사회에서 이 갑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아직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게 배움의 가장 정기거든요. 세상은 운동장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거를 사회용어로 에코챔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 내가 잘 갖고 있는 것만 자꾸 찾아보죠. SNS가 정보를 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주니까 이 확증 편향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걸 에코챔버라고 그래요. 그냥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념적으로도 좌우파는 나눠갖고 거기에 계속 모여야 되니까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너무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렇게 우리 시니어들이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서 매일매일 조금씩 배우면서 죽을 때까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 요즘은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이걸 어떻게 전파하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네. 무슨 질문 하나. 예, 질문했어요. 그 아까 우리가 이제 현준 교수님이 세 단계를 이야기했잖아요. 세 단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찌됐든 기술적인 그 부분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제가 초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가령 매주 수업을 한다면 그 평균적으로 했을 때 기술적 단계는 어느 정도 가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지 그게 사실 궁금해요. 그래서 뭐 지금 먼저 하신 분들 경험에 비추어서 뭐 1년 동안 기술을 해야 된다든지 뭐몇 개월 하면 된다든지 그래서 우선 기술적 단계까지 도달하는 뭐 시간, 길이 뭐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한마디로 그 거대한 슈퍼컴퓨터를 잘 다루는 능력은 경쟁적 측면에서 자기가 내놓을 어떤 작품을 최상위 제품 1% 들어가게 하려면 경쟁 관점에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1년 이상 해야 되고요. 가볍게 여러분이 지금 메시지 하나만 주면 글 쓰면 쫙 나오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는 뭐, 야, 한두 번, 한 달만 배워도 되는데, 이제 경쟁적 관점, 다른 사람도 이걸 쓰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책을 성황리 출판을 해서 돈을 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출판사가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고 책이 출판돼서 흥미로운 정도의 기대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그 비교 우위를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올해나 내년 초쯤에서는 ChatGPT가 써주는 어떤 것이 신기롭겠지요. 그러나 점점 누구나 다 그걸 사용해서 하이 클래스는 전체가 수준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범용이 안 되는 것은 내가 하나 더 덧붙이면 아까 우리 이제 우리 범유춘 아나운서가 막 뭐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한 걸 통합할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세 가지를 공부했던 것과 방송 경력과를 합쳐서 통합된 어떤 전문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던데 챗GPT가 도움을 받아서 그 분야에 탁월한 아웃풋을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왕인철 PD가 그 궁궐과 역사에 대해서 책을 지금 3권 내고 4권 5권은 지금 거의 그 구상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어떤 걸 쓸 수가 있는데 저 생각으로는 너무 딱딱해서 안 읽잖아요. 근데 그걸 딱딱하지 않게 재미있게 만드는데 챗GPT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그런 탁월함을 보충시켜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수준까지 가려면 뭐 그걸 책을 쓰는 데는 1개월이면 되지만 탁월한 제품을 만들려면 그림까지 그려보고 하려면 한 1년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쟁이 아니니까 전 세계를 하려면 적어도 1년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안 하고 자기가 집에서도 열심히 한다는 네. 전제하에. 그리고 저는 지금 있는 분들은 120살까지 아까 100살이라 그랬지만 120살까지 살아질 거라고 봐요. 채찍피디가 나와서 20살이 더 늘어나요. 왜 늘어나냐면 건강을 어떻게 자기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최적화를 하는 것을 채찍피디가 도움을 받기 때문에 20년이 또 늘어나요. 그전에는 의사들이 정보를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을 해줘서 표준화가 되고 그래서 그 건강이 더 증진됐는데 이제 개인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요. 그전에는 의사가 가족에 있어도 바빠서 개인 맞춤형 컨설팅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이제는 내 몸에 딱 맞는 개인 맞춤형 건강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따라하는 사람은 가고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걸 못 따라하는 사람, 120살까지 살 이유가 없는 사람.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머리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가게 돼요. 암이 걸려요. 근데 우리 강배춘 아나운서처럼 할 일이 많은 사람은 한 130도 가요. 왜냐하면 할 일이 있으니까. 머리가 할 일이 있으니까 계속 그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뭔가가 할 일이 있고, 그럼 틀림없이 120살까지 삽니다. 근데 4년은 공부해야 돼. 120살, 지금 70이라고 보면 50년을 더 살려면 한 4년은 공부해야지. 어떻게 지금 이제 6개월 공부해갖고 50년을 더 써먹으려고 한다고. 왕유현철 PD는 똑똑하긴 하지만 50년을 저는 이제 55년을 써먹게 되잖아. 그러면 한 5년은 4년으로 칩시다. 그러니까 길게 잡으세요. 4년을 공부해서 50년을 써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좋을 것 같아. 오늘 일로 보. 이게 두 가지거든요. 지금 중학생들이 얘기한 의리적으로 발달하지만 어제 제가 미국학을 많이 공부했거든요. 중국회가 어떻게 사냐. 이게 계속 공부를 하면요. 뇌의 그 연결이 안 줄어들어요. 그 시냅스라고 그러는데 시냅스가 계속 건강해져요. 지금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치매가 가장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수명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런 뇌 활성화 때문에 수명이 더 늘어나고요. 기술을 접근하면 안 돼요. 공부해도 재미도 없고요. 조금 하다가 못해요. 건강하고 똑같아요. 체육관 며칠 듣고 나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필요한 거냐면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계속 뭔가를 하려면은 유니크하게 나만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냥 대충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중간까지는 다 누구나 다 한다 했잖아요. 내가 아는 거는 이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못하는 거를 내가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걸 추구하는데 여기에는 이 기술 도입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연결해야 그 기술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할 건가. 예를 들면 역사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냥 공부하면 역사 더 잘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제가 퇴직하기 전에 우리 이 죽은 김석희 저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거기에 역사를 무지 처하는 걸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그것만 하면 고수가 너무 많다. 동양 사상이 디지털 사상하고 똑같다. 동양 사상이 양으로부터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설명하잖아요. 디지털은 0과 1로 모든 걸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을 공부해서 주목하면은 이거는 밖에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건 당신 것만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역을 내가 하는 일에 미술을 한다 그러면 미술을 지금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많은데 내가 여기다가 뭐를 결합하면은 이거는 내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장인 분야를 목표로 내가 배워야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거든요. 그럼 이걸 하려면 공부를 이거 해야겠구나. 챗GPT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래야 공부가 돼요. 기술 공부도 그거는 1년, 2년이 안 해요. 왜냐면 평생 해야 돼요. 왜냐면 매년 기술이 뭐 6개월 단위로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챗GPT도 얼마나 업그레이드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목표를 세우면은 죽을 때까지 공부할 수밖에 없고. 재밌죠? 내 영역이 점점 올라가요. 아마 그렇게 하면은 될 겁니다. 방법이 그리고 저도 이제 엔지니어 출신인데 만약에 편집을 저가 연출해서 그 시나리오 써서 편집을 한 게 아니고
직업적으로 KBS에서 프로듀서가 제작으로 오면 저는 이제 편집의 엔지니어 역할만 한 거죠. 그랬는데 그래도 편집은 좀 있었어요, 나름대로.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최근에 AI를 통해서 창작 작업을 해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동화를 제가 타켓을 한 거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동화를 만들고, 동화를 만들면 부수적으로 우리 손자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물론 당연히 며느리나 아들하고도 대화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창작 작업을 할 수 있는 즐거움을 갖기를 희망해서 그쪽으로 집중을 했고, 1년 동안 동화 공부를 했어요. 돈을 내고. 매주 공부하고 뭐 일주일에 2번도 공부하고 그런데 방대해요. 그림을 그린다는 게. 근데 이게 말하자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려주지만 자동으로 그려준다고 해도 그림 영역이 무한대라 1년을 배워도 지금 뭐 반도 못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화만 그리는데도 내가 1년 동안 공부를 해도 반도 못 배웠다고 보는데 예, 이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림을 다른 화풍으로 그려보고 또 다른 화풍으로 그려. 왜냐하면 내가 그림 전공이 아니니까. 그 대신에 이제 저는 영상이니까 이 동화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만드는 데는 제가 좀 유리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동화는 내가 서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콜라보를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이 동화책 그 자체로 읽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영상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표현하려면 결국은 이제 그런 거쳐가야 되고 그러다 영상을 크리에이팅을 해버리는 시대잖아요. 촬영을 하는 시대가 아니고 뭐 크리에이트를 하기 위한 동화를 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왕조실록을 가지고 뭔가 영상을 만들어서 크리에이팅을 한다 그러면 그림 그리는 영역을 왕 PD가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1년 이상은 그림 공부를 해야 크리에이팅 분야로 접근을 해서 독특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 풍을 만들어낸다든지 뭐 해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반복적으로 해야 되거든. 자기 학습을 하려면. 근데 도구는 대단해요. 근데 인간이 그 도구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컴퓨터가 우수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창의적인 생각하고 이 도구하고의 접목이 시간이 걸리죠. 인간이 느리니까. 인간이. 근데 그 인간이 느리지만 또 대상자, 보는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느려도 괜찮기는 해요. 컴퓨터를 못 따라가는 건 어차피 인간도 보는 사람도 못 따라가고 나도 못 따라가지만 먼저 가는 사람 좀 빠르고 그 훌륭한 도구를 이용해서 보는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거든요. 보는 사람보다 한 발짝 앞서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새롭게 공부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분들은 꼭 양자물리학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관점이라는 게 전대 뉴턴 물리학에서 나중에 합시다. 아이 뭐냐. 그래프라고 한대요. 뉴턴 물리학 관점에서 양자 물리학으로 관점이 변했고요. 정신과 물리가 공동으로 겹쳐져 있는 것을 물리학적으로 입증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재현해내는데 한 70%, 80%까지가 물리학자들이 입증을 해내네요. 촉근 이론이라든지 뭐 무슨 모든 동시성 이론이라든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창작을 하려면 양자 물리학을 공부를 해야 관점이 다양화되고 그게 물리학적 근거에 의해서 새로운 창작 작업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요, 내가 동물하고 대화할 수 있냐라는 것을 없다고 양자 물리학적 생각을 하면은 동화가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실제로 동물하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게 입증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동화를 늘 했던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지만 새롭게 접근하는 사람, 새롭게 창작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인식을 바꾸는데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자기 인식을 확장해야 돼요. 얼만큼 확장하느냐, 자기 능력만큼 확장돼요. 그러면 우리가 3차원, 4차원까지만 인식하는데 12차원까지 인식을 하려면 그 3차원 인식할 때 자기가 깨달아서 올라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50년 써먹으려면 한 5년, 그럼 과거로 11조를 그러면은 50년 동안 늘 행복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
늘 행복할 수가 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뭐 경제적으로 당연히 되고 또 탁월하게 하면 그게 강의로든 어떤 그 부수적인 효과로 우리는 또 영상을 구현하는데 금방금방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기 또 모이신 분들은 연출가도 있고 작가도 있고 뭐 있으니까 도움을 또 쉽게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만족감이 이게 어떤 성과물을 최상의 성과물 물론 뭐그 1% 성과물까지는 아니더라도 10%에 들어가는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적으로 실리콘밸리를 지배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이요. 물리학 공부하고, 근데 물리학과 수학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물리학을 잘하는 애들이 수학을 못해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물리학을 못해요. 되게 물리학과 수학을 같이 하는 애들이 실리콘밸리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즉 저 태어났으면은 실리콘밸리 갔는데 제가 저 별명이 제가 이름이 학수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수학 선생 그랬는데 그냥 저는 수학 점수는 뭐 좋았어요. 아, 학술에서. 뭐 어쨌거나 이상하니 이렇게 인간관계 공부를 자기 가르치는 선생이 기분 나쁘면 그 과목에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 모든 선생이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관계성, 인간 관계성이 나빠가지고 어떤 선생님, 수학 선생이 기분 나빠. 그러면 그 공부 보기가 싫은 거야. 그렇게 되면 그 관계성을 다 입증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관계성이 좋아야 저는 그런 그 수용성이라 그러는데 저는 작년에 이걸 AI를 그 관계를 해서 빨리 알게 됐냐면 이거 뭐 문제가 아니지 이미 이걸 수용하는데 문제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뭐 이건 만드는 사람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고 이제 창작 새로운 이게 말하자면 소비자 이걸 내가 사용하는 어떤 콘텐츠를 즐겁게 어떻게 할 것이냐 즐겁게 할 것이냐 어떻게 관심을 갖게 할 것이냐 조금 쉬셨다가 김미라 씨 잠깐 자리 좀 바꿔주시고 조금 더 이야기할 걸 좀 궁리를 해놓으세요. 여기 좀 없어. 그런데 왜 카메라에 바로 잡아줘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보조 강사를 했던 김미라입니다. AI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 이제 6월 달 되면 1년 정도 되니까 상당히 빨리 진입을 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 비하면. 저보다 늦게 하신 분들이 뭐 유튜브에서 날리고 뭐 이런저런 결과물도 만들어내고 하면 있는데, 일단 AI를 뛰어들었던 계기는 편하게 사담을 얘기하시니까 저도 사담 얘기해도 되죠? 제가 대학교 때 주로 불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때 대학 상황이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나이대들. 예, 학교가 휴교되고 예, 친구들이 구속이 되고 체류탄 연계 이런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막걸리를 들어주지. 네. 비밀. 네. 네. 그건 전혀 헬스입니다. 예. 아, 그리고 또 저도 그 역할 속에서 저한테 주어진 역할 속에서 학교 졸업을 못 했었고 뭐 나중에 이제 후에 애를 낳고 졸업을 이제 했는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불어불문학과는 뭐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영문을 이제 다시 공부를 했어요. 방송대에서. 그 당시는 이제 평생 뭐 이렇게 대학이라는 게 막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먹고 살았어요. 집안도 좀 일으키고 또 그때 이제 좀 한창 애들이 많이 태어날 상황이고 좀 열심히 하면 됐던 어떤 그런 때였으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고서 학원이 이제 척추 사양화되는 시점도 있지만 저도 뭐 유학 갔다 온 세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될까 그러다가 다시 공부를 한 게 사회복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만 이제 전전한 거예요. 대학원 갈 생각은 못하고. 근데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는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것도 그 대학교 때 제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사실은 제대로 못했고, 네, 그때 사춘기라서. 그
그 친구들이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넌 왜 맨날 공부만 하냐고. 근데 그렇다고 공부를 막 하는 성격도 아니에요. 그냥, 아, 나 이거 공부해라는, 뭐, 진짜 뭐, 사치? 지식의 유희? 뭐 이런 것처럼 친구들은 뭐 다른 세계에 있는데 사회복지학은 정말 재미가 없었던 게 그때 우리 나이가 그러니까 그 노인 요양 있잖아요. 이미 이제 그 유아교육 이런 쪽은 이제 애들 줄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노인 요양 쪽으로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친구랑 아 그래 뭐 그쪽으로 해서 제가 복지센터나 뭐 요양원이나 이런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이제 한 15년 전, 13년 전 그때쯤 얘기인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연하게 또 일자리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 갖고 학원 그만두고 그 일로 해내 갖고 또 뭐 당분간 그걸 미뤘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4년 넘게 전에 AI 학과를 들어가게 됐어요. 사이버 대학에. 그러니까 AI라는 말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뭔가 뭐 바둑을 뭐 이세돌이 바둑부터 해갖고 뭐 뭔가 AI라든지 뭐 이런 4차 산업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제일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분위기에 마치 그 용어를 말을 안 하면은 내가 무식해진 듯한 뭐 4차 산업에 뭐 블록체인이니 AI니 뭐 좀 뭐가 있었나요?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메타니 뭐니 이런 용어들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생소했어요. 근데 어떤 계기에서 AI 학과를 그 막 새로 신설되는 AI 학과 사이버대를 막 추천을 했는데 나는 문과 출신이고 이제 머리도 굳어서 그게 공부가 될까? 그런데 그 과를 이제 막 그 처음 만드는 신생학과니까 나이 들어도 되고 뭐도 되고 그 학과장님이 그래서 일단 겁은 났지만 딱 AI과를 원서 집어넣고 다 보니까 다 저희 나이 또래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저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래서 이제 사이버니까 만나지는 사실 못하죠 단톡방에서 그래서 내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을 하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쪽 용어 뭐 이렇게 용어나 이런 개념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워낙 공부도 뭐 그냥 유의적으로 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내가 이 AI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친숙해지자라고 했던 게 내가 이제 여기 저 최도리 대표님이나 현 PD님이나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미국 주식을 공부하자. 미국 경제 앞으로의 흐름. 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핫할 때는 아마도 경제가 이쪽으로 간다 그러는데 가장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게 돈과 관련된 거는 그 사람이 어떡하니까 주식을 공부하자. 그래서 4년 넘게 전에 미국 주식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지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핫한 주식들을 그때 산 거죠. 근데 그걸 얼마든지 샀는지는 그거는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어쨌든 저는 공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 주식 그 설명하는 사람들 유튜버들이 그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은 막 이제 투자하죠. 내린 것도 있고 이런데 그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또 한번 진정이 되면서 뭐 내렸다 올랐다 보면서 그래도 뭐 손해는 아니까 뭐 이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보니까 와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에 비하면 그중에 가장 탑으로 한게 이제 엔비디아 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지금은 페이스북 잘 웃으시네. 그다음에 애플 네 어, 그다음에 테슬라 뭐 이런 거 어떻게 그때 그걸 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공부하겠다고 생각하면서 AI랑 관련된 거 그럼 무조건 찾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저 주식 강의하는 건 아니고 제 사담을 좀 얘기하셔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쪽박 친 것도 있죠. 어떻게 사람이 돈만 법니까? 예. 그때 줌이 한참 뜨길래 줌 같은 것도 딱 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80 몇 프로 그런데 어쨌든 다른 거 다 만회했어요. 어쨌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AI를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처럼 열심히 공부를 못했고 저희는 이제 개론적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이 개발이나 이런 거 하나도 머리가 안 돌아요. AI 흐름을 공부를 하는 거, 그 과목만 쫓아서. 그 과목만 쫓아서 AI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제 그런 과목도 있어요. 한국 경제가 AI 쪽에서 어떻게 바뀔 것이고, 미국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이런 걸 개론식으로 교수님들이 이제 그 과목을 선택을 하면, 근데 그때 저는 새로운 세상을 알았어요. 주식관도 별도로.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데 나는 나이도 많고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뭐 내가 개발할 것도 아니고
뭐 진짜 내가 머리가 굳어서 공부 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한 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학년이 이제 막 이렇게 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되면서 작년에 그때 이제 작년 전에 제가 이제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돈 생각을 그때 안 하고 왜냐면 별로 제가 가진 재능이 없으니까 음, 그때 이제 편집 영상 편집 프리미어 반을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그 내일 배움 카드라는 거 쓰신 분 사용하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면 학원을 뭐 어떤 거는 거의 100% 어떤 거는 거의 이제 뭐 80%도 할인되고 뭐 돈이 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동네 그 학원 컴퓨터 학원을 등록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어떤 이 관련 이유는 거의 2년 동안 계속 다닌 거예요. 포토샵부터 일러스트레이션 뭐부터 프리미어까지 다 배웠는데 문제는 배우면 까먹고 배우면 까먹고 배우면 까먹고 다, 다 비슷하지 않나요? 컴퓨터라는 걸 처음 해본 사람이 한글이라는 걸밖에 못했던 사람이에요. 엑셀도 몰랐던 사람이고. 거기서 이제 뭐 파이썬 같은 거 이런 것도 배웠는데 배우면 뭐예요? 배울까 뭐예요? 배울까 그래서 이거는 같이 뭔가를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프리미어를 배웠으면 영상을 만들어야지 이걸 익숙하겠다. 그래서 제가 시니어 영상반에 들어갑니다. 딱 시니어 영상반.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랑 하는데 들어가면 또 처지잖아요. 계속 소외당하고. 그래서 일부러 부천까지 가서 부천이 원래 유명해요. 영상 시니어 부천 영상이 유명하잖아요. 거기 들어가고 영상 작품을 이제 신입생으로서 영상 작품을 발표를 하는데 가족 다큐를 만들었어요. 네, 우리 시어머님이 어떤 보신 분들 있겠지만 6.25 세대와 우리 강주 사태 세대와의 어떤 그 가정 내에서 갈등 상황 이런 상황을 이제 했던 다 가족 다큐 한 6, 7분짜리 만들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거를 못 해먹겠다라는 거. 왜냐면은 대학에서 배우는데 그 관련 기술법을 배우는데 안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내가 영상을 찍는데 커피숍에 가서 내가 영상을, 이 사람들이 영상을 찍는데 음악이 나왔어. 그 음악이 또 불려요. 저작권이. 모든 게 다 이게 걸리는 거. 한 과목, 어떤 과목을 들었는데 결국 그거 갖고 재판이 막 진행되는 것까지도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뭐 안 걸리면 좋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것 때문에 뭐 창작을 못 하겠는 거야, 창작을. 이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뭘 찍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요새 사람들이 얼굴 들이고 안 찍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러면은 실력도 없는 게 이제 이런 게 더 핑계를 대겠지만 그래서 이거 못 해먹겠다. 참 영상 같은 근데 저는 이제 좀 뭔가 작품을 만들고 싶고 다른 분들은 이제 시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시 행사 같은 걸 찍으면서 이제 그런 다 어르신이 아니라 시니어분들이니까 이제 일당도 받고 그런 재미로 하시는데 저는 이제 창작 쪽이니까 못 해먹겠다라는 그 순간에 작년에 이제 AI가 뜨면서 작년에 AI가 뜨면서 거기서 아트 부분이 이제 계속 소개돼요. 영상, 이제 그림, 뭐 등등등 막 이런 것들을 내가 이거 어디 가서 배우지? 바로 이거였어. 이거 저작권에 해당이 안 되는 거. 난 아트는 아니지만 이거로 영상도 가능할 거야. 그래서 그거를 계속 찾아서 하면서 이제 숙대에서 이제 이렇게 그 과정이 하나 있어서 지금은 없어진 과정이지만, 네. 그래서 그 숙대 과정을, 10주 과정을 들었는데, 지금 배우는 우리 김학수 감독님과 저와 같이 배우는 선생님이, 그거를 해주시는데, 거기서도 40명 몰아넣고 실습을 하지 못해요. 실습을 못하고,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그냥 보여만 줘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내가 생각한 어떤 세상이 막 열리면서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그래? 그 집에 와서 그거에 대한 유튜브를 다 찾았어요. 싹 찾아서 다시 한번 내가 복습하고 그 10주를 지나서 제가 선생님을 딱 찾아뵙고 저 작품 하나 만들었어요. 하면서 제가 만든 영상 작품을 딱 보여줬어요. 보여드렸어요. 그 선생님이 너무 놀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계속 이제 이미지를 갖고 캡컷해서 영상처럼 그 당시에는 이제 이미지가 움직이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그때 같이 배웠던 분들이 그랬나 봐요. 아니, 똑같이 배워놓고 누구는 저렇게 영상 만드는데,
그 당시 이제 이미지만 막 나올 때에서 영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라라 캔디 TV입니다. 제 채널이. 그때 지금은 되게 부닥다리 됐지만 작년 한 이제 8월부터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미지를 갖고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보람을 느꼈던 부분들이, 올해 초에 그 오강심과 김학규 무형 독립투사를 이제 찾아갖고서 그분들에 대한 영상을 딱 만들었는데, 예,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완전히 저기를 하셨죠. 현 PD님이나 김 PD님이나 이은선 PD님이 그러니까 그 영상의 어떤 영상 미학적인 측면에서 저는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처럼 KBS 이런 데서 몇십 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작가도 아니고 어떤 경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진짜 챗GPT가 다 도움을 준 거예요. 시나리오부터 글쓰기부터 네, 영상 만드는 것부터 그다음에 성우, 음악 다 응용한 거야, 다. 그걸 다 사이트 찾아갖고. 그래서 영상은 최고 종합 예술이잖아요. 종합 예술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하루에 15시간씩 했어요. 15시간씩. 근데 어떤 과정까지 있었냐면 이게 아무도 기초가 없는 사람이 이걸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안 돼. 이게 부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 이틀을 밥을 안 먹으면서 남편이 집에 주인 이틀 토요일 일요일 동안 밥을 먹었는지도 안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계속 이거 적용해보고 저거 적용 만드는데 갑자기 몸이 붕 뜨더라고요. 이것도 사담인데 그러다 지금 나 어딨냐? 그러니까 밑에서 내가 이 컴퓨터 작업을 하면 내가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갖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나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싹 가라앉아갖고 이제 정신 차리고 밥 좀 먹고 뭘 하자 이제 우스갯소리를 그걸 했더니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농담으로 받아들이라고 진담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몰입이다라는 거. 어떤 것에 정말 몰입을 할 때 그런 유체이탈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내가 정말 이렇게 공부한 적이 없어요. 공부라는 것이 사실 뭐 건성 이러다가 진짜 공부라는 것을 진짜 해봤던 어떤 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3월에 보람을 느꼈던 것은 독립운동가의 삶을 정말 이게 이미지나 시나리오는 그렇게 그닥 내가 우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뭐 이미지가 우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 이제 독립운동가가 이제 우리 시대가 그랬잖아요. 인정받지 못했던, 예. 그리고 참 비운으로 살았던, 근데 부부였단 말이에요. 무장 독립운동을 했고. 근데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찾아갖고 짧게 나타난 네이버에 그걸 갖고서 그 사람들이 사진을 추적하고 매가면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댓글들이 막 달리는데 한 분이 딱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이분들의 자식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글을 제가 보기에 한 80은 넘으시고 90은 넘으시는 거지만 따님의인지 다른 분의 아이디로 들어가고 정말 감사합니다 할 때 이게 나한테 주어진 어떤 그 나머지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 현 PD님이나 김 PD님, 김 감독님이나 윤석 PD님과 이제 1월 달에 숙대에서 가정을 열면서 제가 찾아갔던 이 처음에 그러시더라고요. AI 영상 가정 이러는데 내가 와서 첫 수업에 벌써 저를 아시더라고요. 이미 다 보신 분들이니까. 제 작품들을. 근데 왜 왔어? 다 아는데 왜 왔어? 근데 저는 기술을 보다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 축적된 경험이 있잖아요. 박물관은 한 분 한 분이 저는 다 박물관 생각해요. 30년, 40년 노하우. 예. 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배우러 왔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AI는 최고봉이고 영상은 아직 어리네요. 콜라보를 하려고. 저 영상 때문에 오셨는데 예, 예. 우리는 이분한테 이제 AI를 배우고 있죠. AI 실력은 지금 거의 최고봉이고 아주 뭐라 그럴까 뭐 이틀 동안 뭐 유체이탈까지 느낄 정도로 집요하게 공부를 해서 오픈 채팅방에 만든 영상 최근 그 몇 개 하나 올려주세요. 올려주면 이제 잠깐만요. 영상을 모르고 TV 여기 보니까 이게 챗 GPT로 만든 예, 예. 제가 이걸 시나리오부터 굉장히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시나리오부터 다 채찍 나라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본인들의 어떤 전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상을 네. 모르고 전혀 기술적인 기술이 없는데도 정리를 할게요. 한 네. 2, 3년 동안 집역에서 이렇게 성과를 이뤘다라는 아주 네, 대표적인 제가 케이스. 말이 너무 네, 길었는데 정리해 주세요.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충분히 잘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거 물어보면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나도 누군가 해줬어요. 그때 정신이 없었어요. 들어갈 때. 누군가 해줬고, 이게 뭐지? 나는 이거 아트 가르쳐 달라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같이 배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모르지? 저 사람은 강사를 했는데 나도 그때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할 때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같이 이제 뭐 해나가겠는데 저도 부족한 부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많이 배우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최동립 대표님 오세요. 내가 네. 얘기할 시간은 자리를 조금 선생님 하셔가지고 큰 사람이 뒤로 가세요. 분 남았다. 아직 30분, 20분 남았으니까 한 10분 정리를 하고 마무리할 것도 없이 다 이제 알겠네 보니까. 방향은 대강 잡힌 것 같고 말씀. 아까 인사했고요. 최동익 대표님이 그 AI 선행 도구 4선, AI 도구 6선을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기초를 가르치는 기초 전문 강사님 앉으세요. 앉으십시오. 다음 주 아, 하십니까? 카메라. 네, 다음 주. 예. 근데 다음 주에 우리 저기 그 KBS 사후회에 예. 행사 있지 않습니까? 요 다음에 못하면은 계속 할 거예요. 1시간 전에 계속. 그러니까 다음 주는 저도 못 와요. 저도 행사 가야 되니까. 여기는 최 대표님이 2시간을 다 주관하실 거예요. 하면서 소위 아까 말한 4선, 6선에 대해서 맨투맨으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 4시부터 5시까지는 또 와서 또 하실 거예요. 그때 2시간에도 모르는 분, 또 그때 못 온 분들을 위해서 4시부터 스탠바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일단 여기 AI를 배우려면 선행 과목이 4개가 있다고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들 여기 주로 매스미디어의 전문가잖아요. 근데 내가 21세기에 태어난 소셜미디어의 전문가로 트랜지트 했다. 손들어 보십시오. 예? 매스미디어에서 소셜미디어로 트렌지 된다고? 네. 우리 김학수 선배는 트렌지 됐지 아마. 콘텐츠만 만들고 소셜미디어에 전개를 하는 거를 아직 잘 못하시고 계셔요. 우리 김학수 형님이. 예. 저 왜 형님이냐? 3시 요 KBS 뒤에서 한잔 하는데 형 하더라고요. 동갑이거든요. 아, 형 피디가 형 하면 나도 형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쑥 옆구리 쑥 들어갔더니까 거절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둘째 형이 되어버렸어. 제가 형이 하나, 제가 장남이 때, 그래서 형이 됐어. 근데 셋이 어울리다가 보니까 각자의 탤런트가 있더라. 예, 저는 그 은행 온라인 시스템 설계를 해가지고 은행 직원들 몇백 명을 데리고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9시 반부터 오후 이제 4시 반까지 은행 업무를 하는데 은행 온라인 시스템이 다운됐다. 그러면 방송국에서 취재해가지고 방송 나면 전산부장이 이제 난리 나는 그런 시대에 살았거든요. 80년대에 은행 온라인을 설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12년 전부터 소셜미디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쪽은 위주얼 고주얼 제가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조금 더 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에 미국 친구가 페이스북 빅데이터를 가지고 마케팅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오프라인 점포들 매출 올릴 수 API라는 걸 써가지고요. 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가 다 있으니까 네. 그거 하고 가게에 왔던 기록을
전부 다 가져와서 밸류 에디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파는 미국 친구가 있어서 제가 수입해 왔는데 이걸 어디다가 팔지 고민하다가 대한민국 그 상권 1번지인 연동에 가서 외환은행 전산실에서 일하다가 그 밥 먹으러 다니던 공치집이라고 거기 가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가면 특별 안할 테니까 얘기하니까 그러잖아 관광공사에서 와서 얘기했는데 뭐 페이스북을 해야 된다 그래. 제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 잘 됐네. 그래서 1대1로 한 두세 번 가르치니까 가만있어 봐. 이거 좋은데 우리 내일 아줌마 오라 그래야지. 이래서 모아줬어요. 그래서 비공개로 한 6개월 하다가 그다음에 강남에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해봐라. 그래서 그 가로수길에 그 대가박이라는 중국집에서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페이스북을 무료를 가르쳐 주는 사람도 2013년 2월 4일 날 월요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 왜 3시 5시냐면 식당들이 브레이크 시간입니다. 종업원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하러 나와가지고 점심 준비를 하고 3시 5시에 잠을 안 자면 저녁 서빙을 하고 밤 9시, 6시간 출근하고 이런 그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3시, 5시에 쉬면 주인은 안 자니까 그 시간에 홀은 비거든요. 방은 다 가서 자니까. 그래서 그 시간대에 하기 시작해서 연초에 제가 뭘 하게 됐냐면 AI 봉사단이라는 걸 조직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AI 봉사단을 한국 AI 교육협회 회장님이 이명남 수명의 교수님인데 그분이 석사학위도 AI로 하고 박사학위도 AI로 하신 분인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15명의 그 협회 회원들, 교수님들이나 뭐 분들이 반대했는데 마지막에 어쨌든 하는 걸로 이렇게 나서 지금 서울 종로에서 1호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형님이 거기서 이제 교육을 맨투맨으로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오셨던 분은 저기 우리 김경철 대표님이 거기 오셔서 잠시 했고요. AI 봉사는 뭘 봉사하는 거예요? AI 봉사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AI 봉사단은 AI를 배워서 내가 뭐가 되고 싶은데 모르겠다. 그럼 다 가르쳐. 그러니까 교육 봉사를 하시는 예. 전 국민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230개 시군구가 있는데 두 분씩 봉사단원을 선발할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발하기 위해서 제가 컴퓨터, 그다음에 업무도구, 그다음에 브라우저,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왜 소셜미디어라 그러느냐? 소셜미디어라고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순간에 미디어로 대원. 그런데 일본서 SNS라고 쓴다고 빨리 일본서 가져와가지고 SNS라고 써서 주류 그 미디어 회사에서 소셜미디어라고 쓰고 가로 속에 SNS라고 쓰다가도 그거마저 포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매체들이 매스미디어 매체들이 다 SNS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네트워크 생각만 하고 있어요. 거기는 수강료가 얼마? 어디요? 봉사단에 수강료. 거긴 10,000원. 아니 와서 공부하는 건 수강료가 없죠. 봉사 단원이 되면 한 달에 10,000원. 한 달에 10,000원.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저게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기술 배우고 창작하고 교육하자 그러는데 이 모임과 별도로 오래전부터 월요일 수요일 날 AI 봉사단 교육을 해서 각 지부를 만들고 있고 무료로 가르쳐 줘요. 너가 배워서 봉사를 해라 라는 봉사단을 만드는데 그 회비가 한 달에 10,000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10,000원 내고 봉사하는 거예요. 배우고 배운 걸 또 가르쳐 주고 아주 좋은 모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계신 분도 뜻이 있으면 제가 그걸 해보니까 우리 내가 따로 말씀드려.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오후 3시에 말씀하시죠. 예, 월요일 날은 오후 와보죠. 3시에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에 식당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여유가 없지. 오케이. 거기는 꽉 찼고 지금 수요일 날 저희 당산 아까 벙커라는데
당산에 그 창고형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는 월요일 날 아침 10시, 아니 수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11시 반까지 맨투맨으로 가르치는데 거기 오실 분들은 첫날은 와서 배우는데 둘째 날부터는 이제 뭔가 자기가 AI 봉사단으로서의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배울 수는 있는데 이제 앞에 앉아서 배울 수는 있는데 본래 목적은 배워서 봉사하게끔 만드는 그런 거예요. 네, 딱 시간 다 됐으니까 좀 네,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주는 하루 2시간 내내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컴퓨터, 컴퓨터 몰라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MS 오피스나 한글 오피스 몰라도 상관없고, 그리고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다, 엣지 브라우저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고,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상관없고, 다 제가 가르쳐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육성은 뭔가 하면 챗GPT, 그리고 코파일럿, 제미나이, 그리고 우리 네이버가 개발한 크로바 X, 우리나라에서 만든 리튼,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텍스트 비디오 그 제너레이터 그 브루, 요거 로그인하고 시작하는 기초는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제가 용어를 몰라서 우리 교수님한테 물어봤는데 바둑 다면기라고 있잖아요. 다면기. 조치훈 구단이 일단 9배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가르치고 거기다 다면기를 한다는 거야. 혼자서. 근데 이제 이거를 6월 4일 날 배우면은 6월 10일부터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어. 안 그러면 앉아가고 못 따라간단 말이지. 근데 깔아달라고 그러고 계정 어떠냐고 그러고 막 진도가 안 나가. 진도를 나가려고 4일까지 마스터를 하든가 그때 못 오면은 6월 11일 날 조금 일찍 와서 그래도 뭐 좀 깔아갖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걸 따라갈 수 있게끔 하자는 거예요. 맞나요? 어쨌든 제가 다 갖고 와야 돼. 갖고 와야 제가 사람도 다 보지. 제가 가르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딱 보면 누가 어느 정도 하는지 금방 수준을 금방 알아. 워낙 경험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자기도 쳐보고 좀 알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네, 아는 놈 보고 가르치라고 그러고 막 하면 이제 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금방 친해져요. 금방 친해져. 감사합니다. 일단 그 방향은 아시겠죠? 저희들이 이제 또 매주 수요일 날 모임이 있으니까 내일 오후도 모이니까 저희들끼리 모여서 이제 커리큘럼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카톡방 오픈 채팅방에 나는 기초는 다 알아.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 그 조금 더 의견을 주시면은 제가 내일 커리큘럼 대강 정리하고 한 2주 세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처음에는 기술입니다. 기술이 돼야지 그다음에 창작이 되는 거니까 일단 도구를 빨리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가르치고 저희 생각은 저희가 영상 집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화나 영상이 우선이 될 거고 꼭 출판을 원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윤선 선배가 이 에이라로 출판을 몇 번 해봤으니까 이윤선 선배가 아마 출판 부분을 하되 시간을 뭐 격주로 하느냐 아니면 따로 시간을 또 내서 여기 시간을 얻느냐라는 거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질문 사항이 예, 있어요. 예, 예. 7시 끝나니까 대화 너무 고파가지고 장기적으로 시간을 좀 전에 4시에 하자는 분이 김미라 씨하고 왕현철 PD 두 분이 이제 4시에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이 방을 구할 때 여기에 기본 강의가 있어서 5시부터 프리하게 써라. 근데 이제 4시에 옮기는 거를 영등포 50% 센터랑 협의를 해야 되고 첫째. 두 번째는 이게 5시라고 지금 한 달을 때려놨는데 이걸 4시로 옮길 경우에 그 크레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4시, 그러니까 시간을 옮기는 거를 아예 4시에 와서 막 7시까지 지금은 강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강의가 생기면 이 4시 반까지 강의가 있다고 얘기해. 그래서 아마 5시로 된 것 같은데 일단 저도 빨리 가는 건 좋아요. 한 4시부터 6시까지가 좋으니까 계속 출하를 하고 거기는 이제 뭐 그때 되면 공부하는 사람이 정해질 거니까 자 우리 4시로 간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도
얼마나 들어와서 배워야 될지 지금 이 줌 안에서도 지금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고 줌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우리 오늘 이야기한 것에 대한 반응과 자기 생각과 하고 싶은 걸 다 적어서 올려주세요. 제가 지금 다 모아놨으니까 그걸 모아서 내일 회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경비 뭐 오늘 예? 차후에 경비 문제는 뭐냐? 경비 문제는 일단 우리 강사들이 뭐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그 6월 11일 날부터 자, 고민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거는 고민도 하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죠. 해보고 하다 보면 야 이게 뭐 10,000원짜리지 10만 원짜리지 100만 원짜리인지 느낌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뭐 학우들끼리 모여서 또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요. 뒤풀이 가실 분, 저녁 식사하실 분, 10분 안 되나? 그럼 우리 지난번 거기가 제일비들 호자동 갈 효자동 갈비, 제일 빌딩 2층 길 건너에 시간 되시는 분은 가시죠. 뭐 이야기할 것도 없이 자리 넉넉할 것 같아요. 자, 정리. 예? 해야 되겠는데요. 누구한테 어떤 도움이요? 나라가 챙기. 연속이 15년이 됐 컴퓨터, 노트북 잠깐만 얘기해요. 컴퓨터 새로 사거나 하실 분도 그것도 내일 오세요. 최신의 조정은 다 이 음식 말씀인데, 강사가 왜 인사 되나요? 예, 이 가신 것처럼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박민수님은 최돈익 대표한테 개인적으로 주문. 자, 정리합시다. 정리하고 내가 뭘 하시면 를 원해요. 그리고 그 정식의 공부를 그 텍스트 이게 뭘